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8일 적중 예상 특강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도 제가 적중률 높은 빈출되는 문제 유형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28일 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강의 하나로 여러분들의 점수가 훌쩍 점프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여기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토익 게시판, 토익 자료실에 가서 문제를 미리 다운을 받아서 23문제니까 9분 정도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10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는 항상 보기부터 봅니다. 그래야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해석을 하면 빈칸 앞뒤만 해야 되는지, 지문 전체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101번 문제는 말이에요. A, B, C, D가 모두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이 된 품사 문제입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만 확인하면 지문 전체를 안 읽고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 우리 A, B, C, D 단어 품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형용사고 C는 부사고 데이빗은 명사입니다. 지금 비어있는 자리를 봤더니 주어와 동사 사이에 빈칸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 뒤에 빈칸이 있으면 자동사면 부사를 타동사면 목적어로 명사를 써야 되겠지만 동사 앞에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품사인 부사를 골라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해석 없이 이렇게만 보고 문제를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고 답은 C번에 그래서 kindly가 정답이 됩니다. 자, 경영진이 친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승객들이 refrain from. 자, refrain from은 뭐뭐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해서 자동사 전치사로 사용이 되는 건데 이 단어랑 prevent랑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prevent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prevent A from B, A가 B하는 걸 못하게 하다, 막다, 뭐 예방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건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바로 from을 붙였으면 안 되지만 refrain from은 자동사 전치사라 바로 붙였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littering, 자, litter란 단어가 동사로는 버리다, 명사로는 쓰레기인데 기차에 쓰레기를 버리는 걸 하지 말아 달라고 승객들에게 요청을 했다. 여기서 이제 매니지먼트는 관리, 관리진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보기를 봤더니 4개 다 다음에 들어갈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석을 통해서 의미상 적절한 명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지요. A, B, C, D 단어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프로그램, B번에 request, 자, 명사와 동사로 함께 다 사용이 되고요. 요구다, 요청이란 뜻이고 C번에 measure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동사로 사용이 되면 치수를 재다란 뜻이지만 명사로 사용이 되면 조치란 뜻으로 사용이 돼서 take란 단어랑 잘 어울려요. take measures 하면 조치를 강구하다 라는 뜻이고 David direction은 방향, 지시, 안내란 뜻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A, B, C, D 중에 적절한 걸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another staff member가 has submitted, 제출했습니다. 무엇을? for leave of absence. leave of absence가 휴가예요. 12월에 휴가에 대한 무엇을 제출을 했을까요? 프로그램, 요청, 조치, 방향. 제일 적절한 건 바로 B번의 request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 a leave of absence가 휴가라는 뜻이고 measure처럼 이렇게 동사 명사로 쓰일 때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은 시험에서 잘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중에 기존에 기출됐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단어들을 제가 몇 개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easure는 치수를 재다. 여기서 치수 재기란 뜻의 명사는 뒤에다가 ment를 붙여주시면 돼요. measurement라는 게 이제 우리 옷 같은 거 맞출 때 이제 왜 그 뭐 양복 같은 거 맞출 때 우리가 치수를 재잖아요. 그럴 때 take measurement라고 쓰고요. 요게 명사로도 사용이 돼서 조치나 방안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take every measure 이렇게 많이 쓰여요. 가능한 모든 조치라고 할 때 뒤에 possible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주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 가끔씩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액수를 잘못 입력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주문이 몰려서 그 판매자 쪽에서 사과하는 글들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자, 우리는 이러한 실수나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과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take every measure possible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dress 이 단어는 문제나 일이나 사건을 처리하다는 뜻도 있고 동사로 사용이 돼서 연설하다. 그래서 address the meeting 하면 회의에서 연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명사로 쓰면 연설이나 주소란 뜻으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estimate, 요거 견적하다란 뜻의 동사와 명사로 견적서. 그래서 수리 견적서 하면 영어로 repair, estimate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ease, 이 단어 동사로 쓰이면 완화하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세요? 이 약을 드세요. 그러면 당신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을 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할 겁니다 라고 할 때 easy란 단어 쓰고요. 이게 명사로 사용이 되면 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잘 팔리는 제품들이 보통 이렇게 가전제품 사용이 편리해야지 잘 팔리겠죠. 그래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우리 제품은 말이에요. 사용이 쉬워요 라고 할 때 사용이 쉬움을 ease of use 이렇게 써요. 둘 다 명사입니다. 사용이 쉬움. 그 다음에 present. 자, 이 단어는 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액센트가 있어서 제시하고 발표하다는 뜻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앞에 액센이 있어요. 그래서 present. 그럴 때는 선물이란 뜻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3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고요. 딱 보니까 people이라는 명사 앞에 빈칸이 있고 명사를 꾸며주는 적절한 의미의 수량의 형사를 골라내는 건데 이 네 개가 모두 다 복수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석을 해서 푸셔야 합니다. 자, few는 형용사, 대명사로 아주 적은이라는 뜻으로 복수명사를 꾸며주고요. all은 모두라는 뜻인데 얘는 자, few는 복수만 꾸며준다면 all은 복수도 꾸며주고 뭐도 꾸며준다? 불가산 명사도 꾸며줍니다. some은 형용사, 대명사로 모든 명사를 다 꾸며줘요. 단수도 꾸며주고 복수도 꾸며주고 불가산 명사도 꾸며주는데 이렇게 some처럼 모든 명사를 꾸며주는 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너도 썸이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너도 썸이니 너도 썸이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편합니다. 이 단어들은 뒤에 단수, 복수, 불가산 모두 꾸며줄 수 있고 복수를 꾸며줄 때는 몇몇의라고 번역을 하죠. 자, 그 다음에 most 부사로 가장, 대명사, 해용사로 대부분이고 얘도 복수와 불가산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해서 푸셔야 합니다. 이벤트가 wasn't adequately promoted. 자, 이게 적절하게 홍보가 안 됐어요. 그것이 이유가 됩니다. 자, 아주 적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러면 few고요. all은 모두고 some은 몇몇이고 most는 대부분인데 적절하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사람들만 알고 있다가 국어적으로 맞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의 few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일단 품사를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품사마가 동일하면 조건, 얘가 단수를 꾸며주는지 복수를 꾸며주는지 불가산을 꾸며주는지 암기를 하셔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보통 문법의 기초가 약하신 분들이 그냥 이거를 한국말 해석으로 대충 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저처럼 few는 형용사 대명사로 복수 전문, all은 부사 대명사 해용사로 사용이 되고 복수 불가산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10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말이에요. ABCD를 봤더니 동사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빈칸 앞뒤 쭉 보세요. 동사 따로 나왔나요? 안 나왔죠.
동사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닌 두 개는 뺍니다. 그런데 A하고 C가 동사인데 C번을 쓰려면 동사 원형이 맞죠? 앞에 조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C번은 수동태라 뒤에 목적을 따로 취할 수 없고 답은 A번에 그래서 provide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 S가 붙었는데 왜 단수동사가 남았나요? 하나 알아두실 게 이렇게 복수형으로 끝나는 회사나 국가나 단체 이름은 관용적으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휘를 조금 보셔야 해요. 이 floral arrangement, 이 회사가 arrange of, 이 arrange of는 그냥 한 단어, 덩어리로 외우시면 되고 다양하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이걸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명사들 보세요.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납니다. 다양하다라는 뜻인데 a range of, a variety of, a selection of. 이럴 때 selection은 선택이란 뜻이 아니라 종류나 범위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a range of, a variety of, a selection of 모두 다 다양하다란 뜻이고 자, 이 회사는 제공합니다. 다양한 특별한 결혼식과 기념일 패키지를 그 다음에 여기 comparative라는 단어 보이죠? 이거를 말입니다. 번역할 때 경쟁력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경쟁력이 없어요. 이 comparative는 뒤에 함께 쓰이는 명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단어라 명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번역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다양한 해석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comparative 제대로 알기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셀러리랑 쓰이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 경쟁력 있는 월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월급이 경쟁력 있다는 건 딴 데보다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구인 광고 번역할 때 보통 동종업계 상위 임금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딴 데보다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주는 월급이란 뜻이에요. comparative가 셀러리랑 쓰이면 그런데 price랑 쓰이죠. 가격이 경쟁력 있다는 건 딴 데보다 비싸지 않다, 적당하다라는 뜻으로 저렴하다라는 뜻이고 요거를 affordable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arket하고 쓰이면 comparative는 되게 치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요즘에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comparative한 마켓이야. AI 시장이 굉장히 comparative해. 이럴 때는 stiff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mparative advantage 이게 장점인데 경쟁력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보다 다른 경쟁사나 경쟁 국가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거 그걸 우리가 비교 우위라고 하거든요. 요때는 edge란 단어로 바꿔 쓰셔도 돼서 요거를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mparative edge는 comparative advantage와 똑같이 비교 우위 요때는 경쟁력 있다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살짝 보았더니 4개 다 모두 문장 연결 기능이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죠. 우리 A, B, C, D 단어 뜻을 좀 볼게요. A번 as 접속사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 접속사로 4가지가 뜻이 있고 제가 잠시 후에 as가 접속사로 4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 토익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뭐 때문하고 뭐뭐 하면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so는 접속사로 결과, since는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라는 뜻하고 접속사로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지요. because는 접속사로 이유고요. 해석을 해서 푸셔야 돼요. researchers, 연구진들이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그들 연구에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not to publish their results, 그들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이게 원인이 된 거죠. 심각한 문제. 그게 이제 뭐 실험 결과의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정의 오류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얘네들이 연구에 문제, 심각한 문제를 발견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발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답은 B번에 so가 정답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s란 단어 참 요상한 아주 요망한 단어입니다. 이게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고요. 여기서 파생된 표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진짜 고득점자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as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as 이렇게 외우세요.
뭔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타코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기저기 맛있다는 집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막 그럽니다. 몸에 제가 멕시칸 피가 좀 흐르나 봐요. 이 외울 때 타코가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어라 라고 해서 쩝쩝쩝쩝 전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야 이거 너무 맛있게 먹는구나. 네가 다 먹어. 이럴 때 쩝쩝쩝쩝 전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게 접속사로 무려 뜻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배치된 순서대로 많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 이유. As you like me. 네가 날 좋아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since나 now that 아니면 because 이런 단어로 바꿔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나타내서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 있어요. 사업이 점점 커져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이럴 때 뭐뭐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접속사로 쓰이면 이때는 완벽한 주어 동사가 아니라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고 뒤에 과거분사가 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뭐뭐 하는 대로라는 뜻으로 as planned 예정대로 as promised 약속되어진 대로 as indicated 지시되어진 대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물지만 이런 용법이 독해할 때 나와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as 다음에 동사 주어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A와 마찬가지로 B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일 때는 자격, 매니저로서 그리고 사물일 때는 수단을 나타내서 뭐뭐로서, 대안으로서 라고 사용이 되고 부사로 뭐뭐만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차는 내 차만큼이나 크다라고 할 때 as big as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as가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더 있답니다. 바로 as가 들어가는 수거 표현이 있어요. as well 이라는 거. 이거 부사로 문장의 맨 뒤에 사용합니다. 나 타코 좋아하는데. I like it as well. 나도 또한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as per 이거 전치사로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our regulation 우리 규정에 따르면 이것처럼 as per를 사용할 수 있고요. just as 자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마침 뭐뭐 하면서고 부사로 쓰이면 뭐뭐만큼 뭐뭐한 그 다음에 이 표현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보통 우리가 as well as 공부할 때 B as well as A, A나 B 둘 다라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as well as는 문장의 맨 처음에 쓰이면 이게 위치가 중요한데 문장의 맨 처음에 빈칸이 있으면 as well as가 그리고 보이면 전치사로 게다가 더욱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맨 앞에 빈칸이 있고 as well as가 보기에 보이면 전치사처럼 봐라. besides. 그리고 문장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 and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 well as가 문장 중간에 쓰이면 and와 똑같이 단어와 구와 절을 모두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as long as 이거 접속사로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as long as you study 당신이 study hard,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원하는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접속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6번인데요. 요거는 4개 다 동사 어휘군요.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고요. 이 바르셀로나 시가 자, A, B, C, D 일단 저는 보자마자 하나를 뺍니다. 아니 2개를 빼겠네요. A는 왜 뺄까요? 자동사라. 데이비스는 왜 뺄까요? 목적을 2개씩 취할 수 있는 수요동사, 사형식 동사라 뺍니다. 홀즈하고 take 사이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거 표현이에요. 일단 rises 이건 자동사라 안 되고 offer는 offer me와 조합처럼 목적을 보통 2개 취해서 안 되고 이게 수거 표현으로 takes pride in 뭐뭐에 자부심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수거 표현입니다. hold는 뜻 진짜 많죠. 잡다라는 뜻도 있고 행사 같은 걸 개최하다는 뜻도 있고 멈추고 중지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사격 중지 이럴 때 hold the fire 이런 표현들 있죠. 그리고 아니면 물건 같은 거 이거 팔지 말아주세요. 홀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건 답이 C번의 takes가 정답이 되고요. 이 takes가 들어가는 수거 표현 중에 이 2개도 꼭 알아두세요. take advantage of 뭐뭐를 이용하다. 그 다음에 take into account 뭐뭐를 고려하다. 이럴 때는
consider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시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for everyone to enjoy. 누군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근데 오퍼 나왔는데 또 오퍼 나오기 좀 이상하죠. 이 오퍼는 사형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잡이 앞으로 오면 삼형식 구조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offer a job to me 이렇게 사용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10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는 동사와 아닌 게 섞여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기에 동사와 준동사가 섞여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리가 과연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문장의 동사 개수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앞에 이미 provide라는 동사 나왔기 때문에 여기 동사 못 씁니다. 그래서 동사인 A, 데이빗은 빼고 이거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필요한데 자, 이 과거 분사는 수동태에서 만들어집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에서 만들어지고요. 수동태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 자리로 가야 수동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들은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현재 분사가 정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아티클은 제공합니다. 수많은 유용한 어드바이스, 조언들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직업을 바꾸는 그들 40대에서 50대라고 해서 답은 C인데 제가 지금부터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이 현재 분사가 어떤 구조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능동에서 만들어졌는데 꼭 목적어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만든 재료가 중요한데 타동사로 만들면 목적어가 있지만 이게 자동사일 땐 목적어가 없거든요. 이런 구조를 한꺼번에 쭉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C고요. 자,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현재 분사들은 두 가지 경우에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주격을 빼요. 주격을 빼고 뒤에 동사가 있는데 그게 일반 동사면 단수, 복수, 현재, 과거 상관없이 그냥 원형의 ing를 붙이면 돼요. 매니저 커피를 마시는, 매니저들 커피를 마시는, 매니저 커피를 마셨던.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을 하고 일반 동사가 보이면 단수, 복수, 현재, 과거 상관없이 원형의 ing를 붙입니다. 그래서 who를 빼고 drinks, drink, drank 보이면 원형의 ing니까 뭐가 된다? drinking이 되는 겁니다. who 다음에 play, place, played가 playing이 되고 who 다음에 study, studies, studied가 study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을 뺐는데 일반 동사가 보이면 원형의 ing,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격을 뺐는데 뒤에 이렇게 진행 시제가 나와요.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인 거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인, 마시고 있었던 중인,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면 나 work오겠죠. 주격을 뺐는데 지금처럼 비동사가 보이죠? 그러면 어떤 형태든 비동사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격과 비동사를 빼면 진행 시에서 누구만 남게 돼요? ing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해주는 명사가 있고 주격을 뺐더니 비동사가 보이면 어떤 형태든 같이 빠지면 ing가 남게 된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는 건 주격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거나 주격 다음에 진행 시제가 있다가 주격이 빠지는 건 똑같다. 그리고 일반 동사 보이면 원형에 ing 붙이고 비동사 보이면 같이 빼버리면 된다. 근데 이걸 시험에서 우리에게 원래 문장 구조가 주격 다음에 일반 동사만 있었는지 주격 다음에 진행 시제가 있었는지 이걸 우리에게 판단하는 문제는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현재 분사들은 명사를 꾸며주는 것들은 주격이 생략되면서 만들어지는데 그럼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타동사로 만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만 자동사로 만들면 목적어가 없이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들을 좀 외워둘 필요가 있겠지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result in, 결과가 뭐뭇이 되다. result from, 원인, 뭐로부터 원인이 발생하다. consist of, 그 다음에 일을 하다. 전문화되어 있다. range from, 범위가 어디에 이르다. wait, 기다리다. 그래서 people waiting, people 여기처럼 participating, people applying 이렇게 ing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는 능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타동사로 만들면 목적어가 있다. 자동사로 만들면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8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제 qualified나 qualifying을 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왜냐하면 imported and local food items를 명사 구로 걔를 꾸며주는 C나 D 분사를 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제라고. 일단 A, B, C, D 이게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 국어 능력도 있어야지 푸는 문제고요. A번의 quality는 명사로는 품질이지만 이게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품질 좋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그 양질의라는 뜻으로 quality service, quality product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요. B는 동사고 C번은 자격을 갖춘. 데이빗은 자격이 되는 이라는 뜻인데 이제 요건 예문하고 함께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 슈퍼마켓 지하에 있는 features 뭐를 특징으로 한다? A wide selection of 다양한 품질 좋은 수입과 지역 음식들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해서 답은 A번이 정답이 되는데 그러면 qualified는 어떨 습니까? 이건 자격을 갖춘 보통 사람을 꾸며줘서 지원자들 이럴 때 사용을 하고요. qualifying은 현재 분사로 자격이 되는 이라는 뜻인데 자격 시험이나 아니면 우리 예선전이 있고 결승전이 있잖아요. 예선전 같은 걸 qualifying match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문법적 지식 이외에도 이 단어가 명사 말고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그럴 때 품질 좋은이라는 거 quality item, quality product 이런 걸 외워두시면 돼요. 시험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여러분들. 답은 A번이 정답이 됩니다. 109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 이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 동사는 못 쓰겠죠. 도치 구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동사도 있고 분사도 있는데 이 attached, included, enclosed 첨부, 포함, 동봉된이란 단어는 문장의 맨 앞에 지금처럼 혼자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동사 주어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is를 쓸지 are를 쓸지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여기 a list가 나오면 is, list에 s가 붙어 있으면 a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용적으로 자기가 동봉하고 첨부하고 포함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분사만 떨렁 나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동사 주어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시험에는 기존에 더 많이 나왔었고요. 답은 C번의 attached가 정답이 됩니다. 첨부된 거에서 당신은 애플리케이션 폼, 지원서하고 핸드북, 안내책자, 우리 시설과 행사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110번입니다. 자, at, by, until, within 전치사 4개가 보이고 7 days 앞에 들어갈 전치사를 고르는 건데 저는 보자마자 by until은 빼요. 왜냐하면 by until의 시점하고 쓰여요. 3시, 3월달, 2025년 이렇게 시점하고 쓰여서 안 되고 기간하고 쓰일 수 있는 거 사실 여기서 하나밖에 없지요. at은 보통 시각하고 쓰이고요. by는 시점, until 시점인데 요거는 뒤에 나오는 시점까지 끝나야 되는 거. 이거는 계속되는 거. within은 이내. 그래서 제품이 maybe return 반품되어질 수 있습니다. for replacement 교체를 위해서 7일 이내라고 해서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 by는 뒤에 나오는 시점까지 공사가 끝나거나 책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원고를 제출하다라고 해서 100%는 아닌데 이런 동사들하고 잘 어울려요. 서류를 이때까지 제출하세요. 공사를 끝마치세요. 책을 반납하세요. 이에 비해서 until은 뒤에 나오는 시점까지 동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출장, 단수, 단전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행사가 뒤에 나오는 뭐 언제까지 연기되거나라고 해서 잘 어울리는 동사를 외워두시면 훨씬 더 답을 잡기가 편할 겁니다. 111번 요것도 전치사 문제이네요. with, about, among, during. 일단 저는 보자마자 during은 빼요. during은 뒤에 특정 기간을 써서 탈락이고요. 자, 일단 A 뭐뭐와 함께 B번 about 관해서 among 요거는 셋 이상에서 뭐뭐 중에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에 자, 이 이벤트의 기조 연설자가 the most influential business leaders. 자,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 in the technology industry today. 오늘날 이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답은
C번에 어멍이 정답이 되고 뭐뭐 중에 하나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사실 about이 제일 많이 나요. 뭐뭐에 관해서. 근데 이제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치사들을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on, about, 그 다음에 regarding. 이제 강의 들으면서 한 번씩 따라 읽으시면 좋아요. concerning, with regard to, with respect to까지 알아두시고 influential은 영향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112번으로 갑니다. 요거 우리 아까 분사 배웠던 거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지를 봤더니 동사와 아닌 게 섞여 있네요. 그런데 뒤에 이미 동사 나와 있네요. 분사를 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보이면 능동구조인 현재 분사, 목적어 안 보이면 우리가 주어 자리로 갔으니까 안 보이니까 과거 분사를 쓰지만 아까 이 단어 제가 설명해 드렸죠. 굉장히 유명한 무슨 동사? 자동사다.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 없이도 현재 분사를 쓰기 때문에 답은 D번에 working이 정답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현재 분사는 능동구조에서 나왔다. 타동사로 만들면 목적어가 있고 자동사로 만들면 목적어 없다.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들 여기 나왔죠. wait, apply for, participate, result in, result from, consist of까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3번으로 갈게요. then, for, but, and. 자, 이게 좀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품사하고 의미를 좀 알아야지 푸는 건데 일단 ABCD 좀 볼게요. then은 접속사 전치사로 뭐뭐보다 우리 그 비교급 만들 때 이거 많이 쓰죠. I need you more than you need me. 이럴 땐 접속사고 나는 당신이 필요해. 네가 날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이렇게 된 다음에는 접속사 전치사로 주어 동사가 와도 되고 명사가 와도 돼요. for는 뭐뭐를 위해서. 그리고 이 but이 접속사로 그렇지만이지만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를 제외하면 이란 뜻이고 왜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아. but 제외하면 너를. 그러니까 오직 당신만을 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and는 그리고 그래서고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sales figures고 그 다음에 동사는 surpassed가 동사고요. 이 명사 앞에 들어갈 전치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의미상 적절한 전치사는 해석을 해보면 바로 C번의 but이 정답이 되고 그래서 자 모든 부서들 except one 자 한 부서를 제외하고 모든 부서들이 부서들의 판매 수치가 surpassed 자 넘어섰다. Those for the same period last year 지난해 동기에 무엇을 판매 수치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 하나를 제외하고 판매 수치가 넘어섰다. 지난해 판매 수치를 이라고 해서 이 도즈는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일 때는 that, 복수일 땐 도즈로 받아 쓰는 지시 대명사 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사용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 이 but이 전체로 쓰여서 왜 이런 거 있죠. 선언서 할 때 법정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는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하겠다라고 할 때 nothing but the truth 진실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이 말은 진실만을 말하다라고 해서 영화 볼 때 한번 보세요.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자, 114번으로 갑니다. 4개 다 모두 접속사로 깔렸고 해석을 해서 풀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shed라는 단어가 결과가 shed light on 이라고 나오는데 누구, 왜, 무엇, 어떤인데 일단 단어를 좀 잠깐 볼게요. shed light on 하면 뭐뭐를 밝혀주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shed가 불규칙으로 쓰이거든요. shed 해보세요. shed. 근데 이 shed가 흘리다는 뜻도 있고 떨어뜨리다는 뜻도 있고 빛을 비추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shed light on 하면 빛을 비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게 이제 뭐뭐를 밝혀주다,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몇몇의 학생들이 might be having academic problems. 학습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왜가 맞겠죠. 해석을 해보면 답은 B번의 Y가 정답. 자, 115번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들어갈 형용사나 분사를 해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이지요.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A, B, C, D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운이 좋은. B번, questioned. 질문을 받은, 의심이 제기된. 당신은 나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겁니까? 그럴 때 Are you questioning my loyalty? 이렇게 쓰잖아요. question이 질문을 제기하다 뜻도 있지만 의심을 제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readable, 읽기 쉬운, 읽어볼 만한, translated, 번역되어진, 자, annual, 블라블라, book fair, 이 책 박람회 몇몇의 참석자들은 have their purchase, 그들의 여기 목적어 나왔고요. signed 보이죠? 이게 사역동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자가 이제 attende이고요. 여기 have는 목적어가 사람이면 동사 원형을 쓰고요. 사역동사로 사물일 때는 과거 분사를 써서 그들의 구매품들이 서명되어질 수 있도록 작가에 의해서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할 만큼 운이 좋은 거죠. 아무나 사인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답은 A번에 fortunate이 정답이 됩니다. 자, A번 정답이고 이제 우리 Part 6로 넘어가 볼게요. 점수 잡는 Hackers.